2,800평밖에 안 돼. 세대수는 많아도. 그래서 단독주택 때문에 여기는 사업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조합원들이 쉽게 해서 여기는 처음부터 10년 됐지만 비대위라든가 그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인터넷상에 다 보면은 다 아까 얘기한 조합원 모집을 해갖고 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에서 다 안 좋은 것만 나왔기 때문에 반의심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제가 67%가 다 돼서 지구단위 접수하고 지구단위는 사유지 기준 67%예요. 여기 주택법상에서는. 근데 조합 설립 인가는 국공유지 포함해서 80%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10%만 지구단위는 7%. 75%니까. 그건 도정법은 75%고 주택법은 80%예요. 5%가 더 높아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도정법으로 한 재개발 재건축은 75% 조합 설립인가고 그다음에 그 90%대 사업 승인이에요. 10%는 반대하는 사람 매도 청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매도 청구 부분이 5%밖에 안 돼. 사업 승인 때 95% 해야 돼. 그거는 국공유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5%는. 그럼 우리도 약 1,100평 정도 되는데 근데 여기는 극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그게 쉽게 해서 흐름. 그래서 저희 예정은 시공사 참여영서 받아서 현수막 붙이고 몇 프로 올리고 사업 설명에서 몇 프로 올리고 그다음에 최종은 제가 그 앞으로 공사비 들어가는 거 있기 때문에 공사비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토지 매입도 일부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행사 조합 운영하러 대금 받은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 땅도 이제 못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조합원의 신탁도 해야 되고 그런 한 60억 정도 자금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성 때문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만 때가 되면은 홍보관 쳐서 모델하우스를 홍보관 쳐서 그 정도만 분양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합 설립인가 내기 전에는 시공사 대여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조합 설립인가 후에 본계약을 시켜주고 그때 이제 필요한 대여금을 받을 수도 있고 조합은 모집을 해서 충당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만. 그래서 이제 조합이 돈을 받으면은 이게 회계 처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다 이게 다 사고 나니까 거기 있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강화가 됐어요. 옛날엔 지역주택조합이 회계감사도 한 번이었었는데 지금 3회입니다. 이 강화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금을 받으면은 신탁사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신탁사에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돼 이것이. 결국은 조합 모집을 하게 되면은 신탁사, 그다음에 시공사, 조합, 업무 대행사 4명이 다 묶어져 갖고 돈을 받되 계좌는 다 신탁사 계좌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만 처리가 되는 거지 지금은 투명하게 안 하면은 조합원들 수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시작해서 청산까지 가야 되니까 잘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우리 회원 중에는 성남에도 많이 살고 있고 서울에도 살고 있는데 서울이랑 가까운 이제 거의 직장이 서울 쪽에 많죠. 그래서 저희는 회원들은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는 뭐 엄두를 못 내고 지금 이렇게 쌀 때 분양을 받아서 좋은 아파트에 살려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LH나 성남시 하는 게 있는데 조금 빨리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여기가 빠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2030 한 거기에 좀 빠를 거라고 위원장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얘기하기 전에 아까 얘기하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쉽게 해서 뭐 우리는 다 2종 근린생활지역인데 성경 아파트 들어와 갖고 3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태평 아파트 들어와서 3종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지구 단위 안 하고 2종 1만 주거 지역은 그냥 자체에서 아파트를 질 수가 있어요. 자체에서 지구 단위 안 하고도. 그리고 자체에서 우리가 2종으로 해서 210%인데 그냥 지구 단위 안 하고 사업 승인 때 인구 50만 이상은 그냥 사업 승인 때 지구 단위로 의제 처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합무지 일부 있기 때문에 미리 고시를 하고 그래야 안정성이 있거든 이것이. 토지도 확보도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지
2종으로 그냥 우리가 간다고 해도 그냥 기부 체납 비율만 해주면은 용적률 우리가 240%, 250가 받아요, 그것은. 예. 그래서 그 신흥주공 같은 경우도 신흥주공 아파트 짓는 것도 거기도 그 지구 단위 안 했어요. 기부 체납 해주고 245% 받아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얘기하신 그 두 가지 어떤 것이 빠르냐, 그거는 저도 사실은 말을 못해. 왜 못하냐면은 쉽게 우리도 여기도 지역 주민들이 한 달 안에 동의서만 내주면은 그냥 바로 진행을 해요.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뭐 구역 지정 받아갖고 쉽게 얘기해서 그 재개발 재건축 거의 10년, 15년 가요. 아무리 빨라도 지역 주합도 10년, 15년 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 회원들도 여기 이제 이미 이제 많이 이제 나중에 분양 받으려고 이미 산.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려고. 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8월 달에 조합 설립인가를 8월 때 내자고 하자고. 그렇게 해도 이주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저희 30층 올라가는데 36개월이니까 약 4년 걸려. 5년 걸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해도 우리는 앞으로 5년 뒤에, 빠르면 5년, 늦으면 6년 뒤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시작해서 이주시키고 4년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은. 그래서 이미 산 회원들이 지금 위원장님을 보고 할 수 있겠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저 알기로도 10년이 넘게 계속 이렇게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제가 2009년도 해서 한 3년 정도 했는데 롯데가 올라가면서 호텔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15층 45m밖에 못 쳤어요. 우리 지역을 용적률 210%에. 그래갖고 이제 지구 단위 롯데가 올라가면서 성남시 많이 데모도 했어. 용적률 완화해달라고. 현재 지금 김태년 국회의원이 아마 상당히 힘을 썼을 거야. 그래서 그 완화되는 그 동안에는 우리가 1년 반을 못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 지주들이 토지를 내놓고 토지를 주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왜냐면 지분이 달라지잖아, 지금. 지금 그 옛날에는 제가 2009년도 할 때 동의서 받을 때는 사업이 안 됐지만 그 기간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파트 일반 분양가를 1100, 1200, 1300을 잡아갖고, 좀 이따 제가 설명해 줄게요. 그때는 단독주택은 갖고 있는 토지 평수의 1:1, 빌라는 120%, 토지 평수의 20%를 더 주고 1:1 일반 분양가 이렇게 기준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1750에 1:1, 1800 평양 신청별로 1:1이니까 벌써 700만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럼 토지대도 올라가 있고 2009년도 공사비도 많이 좀 올라가 있어요. 2009년도는 360만 원대였었어요. 초일군 시공사가. 지금은 420만 원대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고, 이게 저희가 그 고도냐 완화 때문에 쉬어갖고 2015년도, 2014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사무실 다시 오픈해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 왔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안에 지금 사업 승인까지 내려고 지금 목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안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지역도. 이거는 진짜 하겠네. 그렇지. 그런 이런 그 도표 자료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것이. 그다음에 그 저희가 지구 단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4억 8천에 우리 2만 3,000평 지구 단위 하는데 그것도 최대한 제가 내려서 한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설계사무소도 성남시 업체로 해갖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 성남시 예인 설계사무소가 주식회사 예인이 신흥주공, 그다음에 은행주공, 여기 산성동 다 계약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을 선택해서 한 거고, 지방업체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무 관계 때문에 하고, 아까 그 사장님이 얘기하신 그 이제 자금은 없는데 이제 서울 근교에, 그게 이제 저희는 그 앞으로 그 법이 그 10월 달 정도 또 개정된다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전에는 60평 미만인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해당이 됐는데, 이제 지금 광역시 묶여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울, 경기, 인천 이 일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원 자격 요건이 전용 면적 85평 미만 한 세대 갖고 있거나 무주택자,
이 부분인데 이제 금방 얘기한 그 뭐 자금이 없다든가 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아파트를 받으시려고 하면은 우리 지역도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적당한 시기일 거예요. 조금 늦어지면 더 올라오면은 이제 빌라를 사든 올라갈 거라고 봐요. 이제 시공사 현수막이 붙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시기는 지금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그 쉽게 해서 소액 투자를 해서 몇 살 묶어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하는 것은 사업 승인답고 조합원 지 양도 양수 할 때 그때가 좀 많이 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추가 분담금 때문에 부담이 서러갖고 그 시점에 팔 사람들이 많다고 봐요,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여기 그 단독주택은 토지 평수가 거의 30평대에서 40평대에 거의 대다수예요. 그 밑에 이제 27, 8평대가 한 10명 있고 60평 넘는 사람이 한 30평대가, 나머지는 30에서 40평 사이고, 빌라는 토지 평수가 7평에서 13평 사이의 빌라들은, 성경 아파트는 이제 10평에서 14평, 10.2평하고 두 가지 평이고, 태평 아파트도 두 가지 평수인데 이분들도 13평, 14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단예로 얘기하면은 단독주택을 30평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시세는 2009년도 그때는 950, 1000만 원 거래됐는데 지금은 1300, 1400대에 거래돼요. 1300, 1400, 1500대 거래가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30평 갖고 있는 사람이 쉽게 해서 뭐 그것도 이제 우리 그 단지 내 도로를 보면은 6m, 4m 코너 낀 데가 있고, 뭐 가운데 그냥 4m에 낀 것도 있고 해서 그 차이에 따라서 1300, 1400, 1500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30평짜리를 얘기했을 때 어느 지역이 됐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400 받았다. 그럼 4억 2천이잖아, 30평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 조합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24평을 받는다고 하면은 24평 값이 4억 3천 정도 돼, 1대1로 받는 것이. 그 다음에 그 7평이 남잖아. 그러면 7평이 남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 6m 꼈냐, 4m 꼈냐, 코너냐, 건물이 2층이냐, 3층이냐에 따라서 환급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7평 값 돌려주는 것을 저희들이 1100, 1200, 1300, 1400 해갖고 이 사람이 1300에 해당이 된다 하면은 7평 하면 9100만 원이잖아. 그거는 저희들이 환급을 해줘요. 아파트 하나 주고 환급해주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4억 3천에 7천만 5억이잖아. 그럼 자기가 돈이 급해서 팔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뭐 1300 판다고 하면은 4억이고 1400에서 4억 2천이잖아. 그러면 지금 차이가 1억 나잖아. 1억 나고 나중에 아파트 피가 붙었을 때는 쉽게 해서 1억 5천, 2억 붙는다고 보면은 재산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 단독주택들은 감정 평가가 서로 이렇게 다르지만은 이 태평 성경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할 수 있는데 태평 성경 예를 하나 딱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평 아파트가 2009년, 그러니까 일단 태평 아파트가 제가 시작할 때 2009년도, 10년도는 1억 2천, 3천 이런 정도 가다가 2015년도 할 때는 1억 또 7천, 8천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뭐 2억 뭐 4천에서 뭐 6천까지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개발 효과거든. 이게 안 하면 다시 이제 뚝 떨어지겠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태평 아파트 같은 거를 얘기를 하면은 토지 평수가 예를 들어 14평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120%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4평 곱하기 1.2 하면은 17평 값을 우리가 아파트 분양가로 주는 거거든. 그럼 거의 대다수 24평을 신청을 하더라고. 왜 24평을 신청하냐면은 24, 30, 33평이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에다 거실 겸 주방 하나 있는데 33평하고 30평하고 33평형은 드레스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24평은 드레스실이 그냥 형식상으로 그냥 조그맣게 있다는 거. 그 차이야. 그러면 지금 태평 아파트 비교를 할게요. 지금 14평짜리가 우리가 120%를 주면 16.8평인데 그러면 1대1 했을 때 24평을 신청했다고 하자고. 그럼 1750이라고 얘기했죠. 일반 분양가가. 그럼 2억 9,400이야. 그럼 지금 시세가 2억 4천이면 우선 5천만 원 벌고 들어가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시공사 브랜드 가치엔 피를 보고 다 하는 거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야. 이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그래서 태평 아파트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 아파트도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성경 아파트가 적은 게 10.2평이에요. 거기가 10.2평이 대다수야. 그럼 여기 우리가 120%면 1.2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1,750을 주면은 2억 1,400이거든. 이 적은 평수는 지금 2억도 거래되다가 지금 1억 8천 정도 이렇게 거래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걸 받고 피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나 태평이나 빌라들은 다 같아요.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성경 아파트 아까 그 10.2평짜리 10.2 곱하기 1.2 하면은 12.24잖아. 우리가 1대1로 주는 게. 그러면 현재 거래가보다 높다 그런 얘기야. 그거는 피 붙으니까 낸다 그런 얘기지. 근데 이분이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단독주택은 추가 분담금 낼 사람이 없어요. 환급 대상밖에 없어. 아파트를 맞춰서 가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단독주택 경우는 외지 사람이 거의 그 40%, 현지 사는 사람 60%야. 외지 사람은 다 세를 놓고 있거든. 그럼 세를 빼줘야 되니까 이분들은 이주비가 단독 1억 3천이거든. 그럼 1억 3천 플러스 우리 환급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평수를 큰 거 안 가고 밑으로 내려서 20평 갈 수도 있어. 세 빼줘야 되니까. 보통 다른 데를 보니까 다른 데서는 클 경우는 딱 아파트 단지가 2개가 나오고, 그거는 지역주택조합, 그거는 재개발 경우에 그래요. 그거 차이가 재개발은 그런 그 요건이 없어요. 그래도 주택법상에 아까 얘기한 전용이 80회 미만 1주택자나 무주택자, 한 세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무주택자 이런 경우야. 하나밖에 안 돼. 그러면 아파트나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 상가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습니까? 근데 저희 지역은 상가가 있는데 상가로 달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가가 시기에 단지 내상 여기 뒤에 이마트도 있기 때문에 거의 없고, 현재 우리 상가는 거의 상권이 조성이 안 된 그냥 다 문 닫아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돼. 부동산 외에 몇 개 있는 거 외에는 없어 상가가. 그러니까 그 등기부 등본상에만 근생으로 돼 있지 근생이라는 효과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마트라는 게 생계형으로 해서 상가가 그냥 그래서 바로 직점이 될 수 있지만은 상가인한테 참 어려운. 그 부분 조금 전에 얘기하던 부분, 그러면 이제 그 성경 아파트 10.2평짜리 12.24를 1대1로 주고 이 사람이 24평을 신청한다고 하면은 24평형이 우리가 그 분양 면적으로 24.46이거든. 빼면은 12평 값을 내야 돼. 12평 값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평형 신청에 따라서 30평, 33평은 일반 분양가의 86%에 14% 다운해주고 24평을 신청하면 일반 분양가의 16%를 다운해줘요. 저희들이 조합원들만, 지주조합원들만. 그러면은 16%를 다운하면은 1750에 0.16이면은 280만 원을 다운해주는 거거든. 그럼 일반 분양가 1750에 1470만 원씩 우리가 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지주조합원들은 중도금을 중간에 안 내고 저희들이 조합에 중도금을 안 내. 그 다음에 입주 때 대출을 갈아타던 상환하던,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여기 빌라 사시는 분들 어렵거든. 그래서 중도금 그 이자는 조합에서 필요할 때 은행에 자서하고 이자는 조합에서 부담하고 부담해 사업비에서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공사가 우리 전체 연면적 기준이 한 6만 5천 평 정도 되거든 지금 지상 지하 해갖고. 그러면 예를 들어 공사비가 뭐 400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 4, 5, 400에 2,600억이잖아. 그럼 일반 분양자들은 분양을 받는과 동시에 분기별로 납부를 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공비를 충당해주고 해주면서 혹시 일반 분양자들이 돈을 납부를 요즘은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자만 물어내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정관상에 뭐 3회 이상 체납이 됐을 때는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도 조합이기 때문에 정관상에 다 넣을 거예요. 저희 초안은 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자선만 시켜놓고 쓸데없이 조합에서 이자 내가면서 공사 시공비 줄 필요 없잖아. 시공비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36개월 공사 기간 동안 나눠주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우리가 다 지금 설명을 우리가 다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민이 잘 들어오면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지. 필요가 없지.